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로엔님께서 구매하겠다라고 하셨고요. 또 어떤 분은 이미 베란다에 가득 쌓여 있다고. 야, 진짜 이렇게 풍년은 풍년인갑네요. 근데 농산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풍년이 저도 농민들한테 걱정거리라고 하죠. 농산물은 일정량 이상이 생산되면은 가격이 폭락이 돼가지고 풍년이 아닌 참 그러네요. 자, 그렇습니다. 자, 똑바로 말해님도 오셨네요. 네. 바바님, 택배 기사들 허리 작살 나겠네. 조금 그 점은 걱정되네요. 쪼꼬봉님께서 감자 30kg 주문하기로 하셨다네요. 자, 감사드립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조금 신나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현재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위헌 정당으로 해산당할 수 있다. 이런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해요. 제가 이 내용은 앞서서도 한 두어 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이게 참 이게 진행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추가적인 증거가 뭐냐? 사실 추경호다. 추경호가 무슨 짓을 했는지 요것만 확인이 되면은 국힘당 해산시킬 수 있다. 근데 그게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것만 가가지고는 국힘당을 위헌 정당으로 해산시킬 정도의 증명이 없어요. 물론 통진당 그때 사례를 보면 통진당이 해산될 정도를 감안해 본다면 국힘당도 충분히 해산되고 남음이 있습니다. 당시 한동훈 같은 경우에 이 내란 사건, 특히 계엄에 반대를 했잖아요. 그 계엄에 반대했던 한동훈이 쫓겨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계엄에 반대한 사람은 쫓겨나고 계엄에 찬성한 놈들만 옹기종기 모인 데가 국힘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상욱 의원 결국에 국힘당을 탈당하잖아요. 그죠? 자, 이것이 사실은 국힘당을 아주 위협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지들이 이제서야 정신 차린 거야. 윤석열하고 일찌감치 손절을 해야지 위헌 정당 해산을 안 당할 터인데, 지금까지 윤석열을 감싸고 돌고 한남동 그 관저 앞에서 그 데모하고 윤석열을 옹호하고 툭 하면은 극우 집회 가가지고 윤석열 찬양하고, 그게 이제 다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국힘당의 정당 해산 문제, 이 문제는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몇 차례 전해드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국힘당 쪽 사람들이 이 문제에 그렇게 사실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 그런데 최근에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리고 커뮤니티 등을 살펴보면 국힘당도 지금 겁을 내고 있답니다. 내란 특검이 가동되자마자 국힘당 의원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있대요. 예. 그래서 어떤 상태까지 와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텔레그램 갖고 계신 분은 아실 겁니다. 휴대폰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텔레그램에서 한번 튕겨 나갔다가 되돌아오죠. 그래서 누가 탈퇴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다시 가입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잖아. 근데 최근에 국힘당 의원들 몇몇 사람이 휴대전화를 바꿨는지 텔레그램 방에서 튕겨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대. 계속. 꽤 여러 명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서 야, 휴대전화 바꾸고 있다. 그러면서 실제로 얘네들, 국힘당 국회의원들, 얘네들이 계엄 해제에 찬성했던 의원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 이번에 국힘당 의원들 중에 내란 특검에 불려갈 놈들이 꽤 많아 보인다 했다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누구 추경호 말고 누구가 꼭 지목이 되기도 한대요. 얘들은 분명히 불려갈 거야.
나경원 포함.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에 불려가기 전에 휴대전화를 바꾼다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이번에 요즘 러시라는 거죠. 증거인멸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증거인멸이 티가 안 나면 모르겠는데 텔레그램에 다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석열 비화폰을 까게 되면은 지금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가 다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비화폰 통화 목록이 경찰을 거쳐서 지금 어디로 간다? 특검으로 가게 돼 있어요. 특검으로 가게 되면 이게 어찌 돼? 이제부터는 국회의원 누구누구가 언제 윤석열한테 전화 받았다가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비화폰 통화 내역 중 일부가 공개됐죠. 나경원하고 추경호가 윤석열하고 전화통화를 계엄을 전후해서 했다라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나경원 얘네들뿐만 아닌 거야. 지금 꽤 여러 명이 지금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자면 다 예측이 될 만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지금 줄줄이 핸드폰을 바꾸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돌면서 국힘당 전체에 지금 위헌정당 해산 이거 당할 수 있다라는 공포감이 휩쓸고 있다고 그래요. 자, 이런 얘기는 유튜브나 레거시 미디어들에서도 그대로 다 받아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썸네일은 JTBC 뉴스 썸네일입니다. 자, 이 썸네일은 SBS 썸네일이에요. 특검법 공포, 위헌정당 해산하려는 거냐? 아니, 내란 특검을 하는데 갑자기 위헌정당 해산이 왜 나와? 그렇죠. 국힘당이 거기 연루가 돼 있다는 걸 스스로 자백하는 게 돼버린 겁니다. 얘들 자백이야. 여기에 홍준표까지 거들어서 국힘당은 이제 해산당할 거다. 야, 각자 도생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여기에 결정적으로 한 방을 보탠 분이 계시죠. 바로 박홍근 의원입니다. 박홍근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정당법을 바꿔가지고 국힘당을 반드시 해산시켜버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정당법을 바꾸어서 뭐 어쩌자는 건데, 뭐 어떻게 바꾸면 국힘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데, 자, 박홍근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박홍근 의원이 이번에 제안한 정당법 개정안은 뭐냐? 만약에 대통령이 내란 외환의 죄를 지어가지고 탄핵을 당하게 된다면 그 소속 정당은 자동으로 정당 해산 심판을 받게 만든다는 거야. 대통령이 내란 외환의 죄를 지었다면 대통령은 그 정당의 대표잖아. 1호 당원 아니야? 그죠? 그리고 어떤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그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그 정당의 어떤 취지 이런 것에 가장 부합한 사람인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내란죄, 외환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정당도 이게 해산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정당 해산 심판을 받게 만들자는 거야. 이게 박홍근 의원이 이번에 제출한 정당법 개정안 내용입니다. 우와, 괜찮다, 그죠? 나 찬성. 이런 걸 찬성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얘기를 듣자마자 국힘당 애들이 바르르 떠는 거야. 응? 야, 니들이 우리를 해산시키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란 특검이 지금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이제 조만간 국힘당 의원들, 윤석열하고 전화통화한 의원들 다 불러 제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얘네들이 뭘 했는지, 얘들이 계엄에 해제를 했는지, 아니면 그때 딴 데 가 있었는지 이게 다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발언을 했는지, 얘네들이 극우 전광훈 집회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윤석열의 계엄령은 계몽령이다 이러고 다녔는지, 그거요. 진짜 그거 충격적인 거예요. 윤석열의 계엄령을 계몽령이다라고 그 국회의원이 주장하잖아요. 그거 뭐다?
다 내란 동조예요. 다 내란 사건이야, 그거. 근데 그거를 국힘당의 주요 의원들이 했다. 혹은 국힘당에서 그와 관련된 얘기를 서로 논의를 했다. 그럼 뭐다? 정당 해산 대상이 되는 거야. 이제부터 그게 다 나올 건 거죠. 그러니까 국힘당 애들이 지금 놀래 자빠진 거야. 그런데 국힘당을 사실 이렇게 가장 짜증나게 만든 사람은 이준석이라 그래요. 이준석이가 정당 해산 심판을 신청하겠다. 이 얘기를 정치권에서는 처음 했었어요. 민주당에서는 약간 조심스러워가지고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고 우리끼리 막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준석이가 얘기를 한 거야.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은 조국혁신당이죠. 조국혁신당에서 제일 먼저 얘기를 했는데 개혁신당이 여기에 박수를 치면서 동참을 해버린 겁니다. 이준석은 지난해 12월 6일 날 바로 정당 해산 심판 얘기를 합니다. 제가 조국혁신당이 이보다 앞섰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2월 3일 그 내란의 밤에 윤석열은 탄핵하고 국힘당은 해산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라고 합시다. 하여튼 이준석이 이 발언이 지난해 12월 6일에 한 이 발언이 국힘당을 가장 겁나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이준석이가 김문수와 단일화를 거부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국민의힘은 곧 해산될 정당인데 해산될 정당하고 내가 어떻게 단일화를 하겠냐. 자, 내가 비록 이번 대선에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해산될 국힘당에서 너도 나도 빠져나갈 거고 어디로 가겠노? 다 개혁신당 들어오지. 나는 기다리기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나 단일화 안 한다 그랬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이준석은 국힘당이 해산될 거란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죠. 자, 당시 이준석이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국힘당이 해산이 되면은 국회의원들도 다 직위를 상실해요.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다 재보궐선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힘당에 대한 해산 문제가 점점 표면화되면은 국힘당 안에 있던 애들이 국회의원직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걔네들 국회의원 되려고 돈 얼마나 썼는데. 그러니까 그 생짜로 가만히 앉아서 국회의원직 날아가는 거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다른 당으로 탈당하는 거야. 그 탈당은 어디로다? 이준석 생각에는 그게 개혁신당이라고 보는 거죠. 야, 이 새끼도 참 얍삽해. 자, 아무튼 이준석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자기 선거 공약으로 국힘당 해산 심판을 하겠다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참 재밌어요. 자, 여기에 기름을 부은 분이 한 분 계시죠. 이준석이가 계속 이렇게 떠벌떠벌 하면서 국힘당 해산된다는 얘기 막 퍼뜨리고 다녔는데 이 이준석의 설레발에 결정적으로 불을 지펴준 사람. 그래서 정당 해산 심판이 단순히 어떤 상상의 영역이 아니라 현실화될 수 있는 거라는 거를 확인시켜준 사람이 홍준표인 거죠. 홍준표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국힘당 해산시킬 거라고. 각자 도생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숫자 떠뜨립니다. 그러면서 홍준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국힘당이 내란 동조, 내란에 가담하고 김문수와 한덕수를 후보 교체하려고 했던 그 건, 요 두 개를 걸어서 국힘당을 해산시키려고 할 거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내란 특검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국힘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놀랬다고 하면서 사실은 되게 공포감을 느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야, 이거 진짜 우리 해산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겁을 먹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국힘당을 해산시키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지는 불명확합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더 시간을 끌 생각, 좀 더 좀 지켜볼
의향도 가지고 계신 걸로 알아요. 자, 이게 배터리가 다 돼가네요. 배터리가 다 돼갑니다. 예, 배터리 교체를 하겠습니다. 일단 배터리 교체를 하고 네. 오늘 마이크 끊어지기 전에 마이크 제가 배터리 교체했습니다. 네. 예. 자,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국힘당을 해산시키려고 지금 작전을 짜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지금 거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는 데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힘당 입장에서는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야. 특검법이 통과되면은 자기들이 다 걸려들 거라 생각하는데 그 특검법이 통과돼 버린 거지. 결국에 지금까지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거는 국힘당이 해산을 안 당하려고 검찰한테 일정한 압력을 행사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검찰에서도 내란 사건 수사를 했잖아요. 우리는 계속 미흡하다 했지만. 그런데 갑자기 이 내란 사건 수사가 검찰에서 특검으로 넘어왔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 갑자기 국힘당에서 니들 우리를 해산시키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방방 뛴다면 그건 솔직히 나 죄가 있어요 라고 자인하는 그런 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자인을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이 느끼는 이 공포는 실은 자신들이 사고를 쳤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야. 자기가 죄를 안 지었으면 공포감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 나도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를 해산시키려고 그런다. 그럼 맞서 싸우겠다고 생각하고 각오를 다지지. 공포에 떨 이유가 없잖아요. 공포에 떤다는 게 뭐겠어요? 예, 죄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그죠? 자, 지금요, 정당 해산 이 심판 여기 청원에, 국회의 청원에 동참한 사람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엊그제 보니까 좀 100만 명 됐다 그러던가? 100만 명 됐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1000만 명까지 늘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건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만 명씩 늘어난 적도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국민들도 국힘당을 해산시키는데 동의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상황이 이래서 그럴까요? 국힘당이 스스로 지금 심상치 않다라고 지금 외쳐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지들도 이제 인지 깐 거야.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게 사실 좀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왜 그렇겠어? 지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들이 내란에 가담을 안 했어 봐. 이게 왜 상황이 심상치 않아? 아무 관련이 없으면은 심상치 않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네. 근데 심상치 않다고 느끼는 거는 뭐겠습니까? 뭐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이 아니라 지들이 저지른 짓이 심상치 않은 거죠. 딱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국힘당 의원들이 가장 지금 겁을 먹고 있는 게 뭐냐? 바로 통진당 해산 때문입니다. 이 통진당 해산 사건 이 판례를 보아하면은요, 지금 국힘당은 완전히 빼박입니다. 빼박. 당시 통진당은요, 별거 안 했습니다. 당시 이석기는 당대표가 아니었어요. 이정희가 당대표였지, 이석기는 그냥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이석기가 자기 지지자들 모아놓고 내란을 선동했다 이거야. 그걸 가지고 뭐 RO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당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의 경우는 뭐야? 지가 대통령이야. 대통령인데 내란을 일으켰어. 그리고 내란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추경호가 석연찮은 행동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권성동이라든지 나경원이라든지 또는 뭐 김민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수구 적폐들 꼴통 집회에 가가지고 계엄령은 계몽령 있다고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내란을 고무 찬양한 겁니다. 내란을 고무 찬양한 거라고. 이게
처벌을 안 받을까요? 통합진보당은 이석기 한 명 때문에 해산을 당했는데 여기는 여러 명이잖아.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현직 대통령이었어. 그럼 해산 안 당해요? 당하는 거야. 그리고 당시 통합진보당은 내란 선동에 불과했어요. 내란 모의도 안 했어. 그냥 말만 했다 이거야. 근데 윤석열이는 행동에 옮겼잖아요. 그럼 이거 해산 안 당해? 솔직히 말하자면 빼박이에요. 법률적으로는 빼박이에요. 이게 정치적으로 가능할까 안 할까 이게 조금 걱정일 뿐이고, 그 다음에 추경호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만약에 추경호가 지가 주장하는 대로 계엄을 반대하려고 했고 계엄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자기가 어깃장을 놨다라고 하면 또 얘기가 또 틀려지긴 해. 아무튼 지금 수준으로도 국힘당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이 위험한 상황이란 거를 국힘당 애들도 이제 인지를 한 거죠. 알게 된 겁니다. 그럴 리 없다. 아이, 설마 그렇게 하겠어? 라고 하면서도 국힘당은 속으로 엄청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이 몇 달씩 쭉 이어오다가 이번에 다시 표면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특검 어쩌고 핑계대면서 핸드폰 바꾸고 계좌를 떠는 거예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국힘당은 도둑이 재발절인 상황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게다가 지금 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요게가 걸렸을 경우 이게 사실 왜 겁을 낼 수밖에 없느냐, 헌법재판관들만 봐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은 이렇게 7명입니다. 그죠? 자, 이 7명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2명을 추가할 겁니다. 자, 지난 4월 15일 이후 헌법재판관은 2명이 공석됐죠.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고 난 다음에 2명의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 2명을 차기 대통령이 임명하죠. 현재 구성을 살펴보면은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의 그 외에 진보적인 경향을 가진 재판관 2명, 그리고 정정미 재판관 등 총 5명이 현재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2명이 추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헌법재판소 구성이 국힘당한테 매우 불리하게 작동이 됩니다. 제 예상으로는 한 2, 3년 뒤에 이 다음 총선을 전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작동이 돼버리면, 정당 해산 심판이 제기가 되면은 국힘당 되게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을 지금 국힘당이 알고 있는 거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2명의 재판관, 이 사람들이 어떤 성향이냐, 이것만 딱 봐도 국힘당으로서는 이제 쫄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재명이 적어도 수구 꼴통을 임명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국힘당이 이재명이 우리를 해산시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어거지를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2명이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국힘당은 해산이 거의 자명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법리적으로 딱 떨어지지. 재판관 바뀔 거지. 그러면 남은 거는 뭡니까? 해산 그 자체뿐만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과연 정당 해산이 되느냐? 자, 정당 해산 사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당 해산 사유는요,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한다 라고 판단될 때입니다. 민주적 기본 질서, 정당의 활동과 그 정당의 정책 등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한다고 여겨졌을 때 정당은 해산이 됩니다.
통합진보당의 경우는 내란 선동이 국가 전복을 기도했다라는 이유로 해산당합니다. 여기에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건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정책뿐만 아니라 정당의 운영조차도 비민주적이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에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경선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경선, 그 다음에 뭐 대리투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게 적발이 됩니다.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정당이 비민주적으로 운영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내란을 선동한 정당인데 운영조차도 비민주적이다. 그래서 해산당한 거예요. 그럼 국힘당은? 자, 일단 추경호가 내란에 가담한 게 맞죠. 예.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 내란의 주범, 내란 우두머리잖아. 여기서부터 불안해요. 심지어 계엄령을 반대하고 계엄을 했던 윤석열을 징계하자라고 하니까 그 의견을 낸 사람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당 전체가 계엄에 동조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김문수 후보 교체 거예요. 김문수에서 한독수로 후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정말 희한한 방법으로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이 교체 과정이 불법적이었다는 것은 이미 법원의 판결로도 결론이 나 있는 상태죠. 그러니 상황이 심상치 않다. 국힘당으로서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미 국민적으로 관련된 활동, 국힘당을 해산시킵시다 라는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해산될 거다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아무리 상황이 이렇다고 하더라도요, 지들이 잘못한 게 없으면 걱정을 좀 할 수는 있겠으나 공포감까지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핸드폰 막 교체하고 이러지 않을 거야. 자기들이 잘못한 게 없으면 핸드폰은 불리한 증거가 아니라 유리한 증거가 될 거거든요. 그런데 핸드폰 바꾸고 증거를 인멸을 한다고 한다는 것은 지들이 불리하고 지들이 짜치는 게 있는 거죠. 결국에 국힘당의 정당 해산 포비아는 그 존재 자체, 그 이유가 자기 스스로 자백을 하는 거야. 나 내란 공범이라는 거. 그죠?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9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희웅님,